자, 그러면 원래는 오늘 최대 최소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극대극소가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같이 이거 레퍼런스 쓸게요. 일단 요거 두 개 제목을 봐봐. 기억이 나는 게 일부라도 있는지 봐봐. 그다음에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 미분 활용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극대극소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 증가 감소에 대해서 뭐 할 말 있는 사람 뭐라도. 증가하고 감소한다. 그러니까 X좌표가 증가하면 Y좌표가 증가한다? 그치,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미분 활용에 나오고 있냐고. 지금 미분 계수와 도함수까지 갖고 미분 활용 처음 배운 게 뭐냐면 접선이야. 왜냐하면 F'1이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럼 증가 감소란 얘기는 왜 미분 활용에 나오냐고. 거기가 중요해. 그게 니네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아, 그 얘기구나라고 이제 한 번에 감이 와. 기울기랑 점점 가파르고. 요거 증가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네. X가 커지면 Y가 커져. 근데 그걸 어떻게 미분 활용에, 즉 도함수 F'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느냐인데, 지금 민주 얘기한 대로야. 여기 어디선가 증가하고 있는 쪽에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돼, 음이 돼? 양이 되는 거지. 네. 만약에 감소하는 거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예, 이럴 때 이 어디 위에선가 접선이 그어지게 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음이 되는 거지.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뭐죠? 여기가 만약에 x좌표가 t야. 그럼 이 빨간 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 이 점의 x좌표가 t야. 너 t야? 네. 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이 돼? F 프라임 T.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이라는 게 증가하고 있는 쪽 어딘가에서는 X좌표가 T인 곳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게 되면 그래프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배운 거 복습. 그럼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점 좌표가 T라면 F 프라임 T, 즉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이거는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증가 감소는 결국 무슨 얘기에 해당되는 거냐면 미분계수가 양이야 음이야 이게 결정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식이든 간에 F'이 양이 나온다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접선 기울기가 음이 나오면 내려가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여기로 넘어간 거야. 지금 원래 미분 활용을 큰 제목으로 하면 6개가 돼. 근데 극대극소 하나가 나머지 활용 5개를 합친 것보다 많아. 내용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극대극소가 이해가 좀 된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활용들은 금방 다 풀 수 있는 게 돼.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된겨? 오케이. 오늘 극대극소 때문에 문제 안 풀릴까봐. 그러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볼게. 혹시 극대나 극소를 어떤 거를 극대라고 하는지 어떤 걸 극소라고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역시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해. 개념이라는 게 그래. 다 배웠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고 생각해서 아 그러네요 라고 했을 거야. 근데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까먹었을 거야. 자 누군가 한번 얘기해봐요. 희연이 한번 얘기해볼려? 네. 어.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며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뭔 뜻인지 알겠냐고. 내가 물어본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만약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때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잘 말했어가 아니라 잘 읽었어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거든요. 뭔 뜻 같아요? 누군가 그걸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줄 사람 있어? 너희들도 같이 펴놓고 봐봐. 극대극소 거기 정의가 어디 나와? 유형 몇에? 유형 4를 열어봐봐. 극대극소 뜻이 뭐냐고 하는데 정의도 모르고 문제를 푸는 건
또 요번처럼 시험 봐야 돼. 근데 뭐예요? 윤주 한번 해석한 걸 얘기를 해봐. 그래프 다른 그양 다른 보다 위에 있거나 그렇지. 값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이렇게 극대 또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 다 읽어봤을 거야. 내가 요약해줄게. 요 두 개를 구분해 볼게요. 둘 다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전제를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정리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토시도 틀리지 말고 한번 자꾸 그대로 써보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그랬는데 정의는 더더욱 그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중에 x좌표가 a인 곳을 포함하는 어떤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이 말이 일단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인지 받아들여지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가 a인 자리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그 앞뒤로 약간 짧은 아주 작은 구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x가 a인 자리의 함수값이 즉 요 자리의 함수값이 그 옆에 이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 있는 어떤 x들, 그죠? 다른 x들에 대한 함수값보다 a인 자리의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으면 어디가 제일 큰 거라고? a인 자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할 수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대충 여기 꼭대기라고 칩시다.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여기 열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모든 x들. 그럼 여기가 FA가 바로 요 높이야. 다른 주변에 해당되는 X값들에 대한 함수값은 얘보다 더 작을까요? 클까요? 작겠지? 그러니까 FA가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이 되는 게 맞지. 요럴 때 X가 A인 자리에서 극대 이렇게 말을 한다 이 얘기야. 극대 이렇게 얘기한다. 최대랑은 좀 달라 느낌이. A 자리를 포함해서 양쪽 옆까지 포함했을 때 요 자리 A인 자리가 제일 함수값이 높거나 제일 크거나 같으면 그때 반대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다른 주변에 있는 x에 대한 함수값보다 제일 작거나 같은 역할이 된다면 그러면 x가 a인 자리에서 뭐라고 불러? 극소라고 말을 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면 얘는 이 y는 fx라는 놈이 x가 a인 자리에서 불연속이어도 괜찮고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이더라도 이것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극대 또는 극소라고 말할 수 있다. 미분이 불가능할 때. 그럼 우리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거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지? 뾰족한 그림이지. 네, 그럼 절대값 같은 거 이렇게 만약에 절대값 그림이 나와 있어. 여기가 A야. 그러면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야. 그때 요 A 자리의 함수값이 제일 큰 게 맞아? 그죠? 근데 미분은 불가능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것만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자리는 극대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불연속이어도 상관없어. 얘네 꼭 미분이 돼야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이런 그림이 있어. 여기 A인 자리야. 그러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짧게 잡아봤을 때 요 자리 함수값이 주변 여기나 여기들 보다 제일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여기도 극대라고 부를 수 있다. 이해돼요? 이 뜻이야 이 뜻. 그런데 이제 앞으로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이게 원래 정의인데 만약 어떤 함수가 이것만 만족하면 극대 맞는데 어떤 함수가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함수들 모든 x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주로 그거 다룰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좁은 의미로. 이건 넓은 의미. 요건 좁은 의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많이 해야 될 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극대나 극소의 정의를 따르게 해도 된다. 정의라는 거를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런 함수라면 연속도 되고 미분도 가능한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일단 F'A 즉 이 자리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되고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F'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 극소는 아니야. 근데 F'A가 0이 되면서 그 앞뒤에서 F'X의 부호가 바뀌면 이제 그 자리를 극대 또는 극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줄게. 니네가 대답해 이제. 다 왔어? 요런 함수가 있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매끄럽게 잘 연결돼 있어. 그런데 여기가 A인 자리야. 그럼 혹시 A인 자리에서 접선급은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되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수평이지. 그럼 수평인 직선 기울기를 얼마라고 불러? 수평인 직선 기울기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F'이 제로가 되면서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데 그 앞뒤에서 그 F'의 부호라는 건 증가함수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은 무조건 이렇게 접선 그어보면 이거 기울기 양 나오겠어? 음 나오겠어? 양 나오겠죠. 기울기가 양. 그랬다가 요 점이 0. 요 점을 지나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대로 F'A는 제로가 되는데 그 앞뒤에서 F'의 부호가 바뀌지. 이러면 극대 또는 극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니네가 아까 그림 본 걸로 하면 이 A 자리는 현재 극대니 극소니? 극대지. 그러니까 결국은 극대는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면 여기는 극대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라면 더 쉬워졌죠? 이런 경우라면 이 자리가 A일 때 A인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제로가 되는 게 분명하고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야. 여기는 음이었다가 여기는 양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F'의 부호가 음이었다가 양으로 되면 그 말로 읽어볼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기준 자리가 결국은 극소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F'이 0인데 앞뒤에서 부호가 안 바뀌면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대 극소란 말 못 쓰나요? 어떨까요? 생각해봐. 마지막 질문이야. 극대 극소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이 제로가 돼. 근데 그 앞뒤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 만약에 F'의 부호가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F'A가 제로가 된다는 이 표현보다도 이게 더 조금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빨리 와 빨리 와. 내일 수학여행 간다고 뭐 옷 샀어? 아니야. 아니 그쪽 뒤에 앉아. 그렇지. 거기 뒤에 저 치워줄 거야. 민주가 뭐 채점한다고 해놨으니까. 오케이. 거기 앉으면 돼요. 혹시 글씨 안 보이고 그런 건 아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돼. 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요게 이제 극대 극소의 실제 의미야. 이제 두 줄로 요약할게. 원래 정의는 그 구간에서 제일 함수값이 A의 자리가 제일 함수값이 크면 극대, 제일 작으면 극소. 근데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들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거라 먼저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아서 후보를 찾은 다음에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해보면 극대인지 극소 또는 아닌지 알 수 있다. 됐어요? 그럼 이게 부호가 안 바뀐다는 의미는 요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그림이 잠깐 멈췄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 y는 x 세제곱 같은 거. 그러면 y는 x 세제곱이면 x가 0인 자리에서 미분계수 제로예요. 2x, 3x 제곱이 되니까 x 0 집어넣으면 접선 기울기는 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앞쪽에 접선 기울기는 플러스죠. 요걸 지나고 나서 접선 기울기는 플러스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A가 여기 A인 자리인데 여기 앞뒤를 포함해가지고 이 자리가 제일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오른쪽이 더 크니까. 또 제일 작거나 같다라고도 말 못한다고. 여기가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치 보민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절반을 배웠습니다. 왜냐? 그럼 이거 왜 배워요? 이거 왜 배워? 이거 배우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이제.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다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고요.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게 나오잖아. 그치? 이걸로 결국 하고 싶은 건 이거를 알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야. 여기서부터 뒤에 활용이 이어진 것 뿐이야. 자, 그래프 그리기까지 되는 사람은 오늘 내용은 그냥 껌이다. 미분 공식만 알아.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여기다가 좀 요약을 해줄게. 미분 활용의 조직도, 생물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려줄게요. 극대극소라는 요 놈을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릴 거야. 첫 번째, 극대극소의 첫째 아들. 극대극소의 첫째 아들 제1왕자는 최대 최소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를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프 개형을 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는 그 중에 6대까지 잘라. x의 범위가 뭐 1부터 3까지 이렇게 잘라줘. 그럼 거기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제일 낮은 데 찾을 수 있지. 그거 쓰는 게 최대 최소입니다. 벌써 끝난 거야 이건. 그래프 그리는 순간 끝. 둘째 아들이 있어. 방정식에다 활용할 수 있어. 그건 미리 좀 얘기할게. 니네 함수 그래프가 있다. 7번 봐. 여기 x축이 지나간다. 여기 알파고 이 자리가 베타라고 치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 있으면 얘기해봐. 알파하고 베타. 다른 말로 하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함수 그래프 중에 x축과 닿고 있는 자리, x자리. 거기가 근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면 x축 어딘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근이 몇 개지? 근이 얼마인지 묻지 않아. 다행인 거. 근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x축이랑 한 점만 만나면 실근 1개. x축과 2점에서 만나면 실근 2개. x축과 3점 만나면 실근 3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결국 이거 하고 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내용이라고 이해돼? 이렇게. 그럼 뭐 나올 것 같아 이제? 셋째 아들. 이거 나왔으면 또 부등식 나오겠죠? 그러나 부등식은 셋째 아들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 아니야. 후계자 써먹는 부등식은 최대 최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잡이야. 그러니까 부등식 활용은 최대 최소 개념이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이죠. 첫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 니네가 만나면 부등식 문제를 만나면 미분 활용에서는 최대 최소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안 되냐. 솔직히 잘 안 되지. 내가 알려줄게. 잡아봐. 아직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왜 최대 최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얘기해줄게. 이건 책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여태까지 정리하다 보니 그런 가계도를 타고 갈 것 같아서. 잘 봐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그러면 부등식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그림 있고 y는 fx라는 그림하고 y는 k라고 하는 직선하고 항상 누가 더 큰 쪽에 있어야 얘가. 그러면 y는 k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쯤 있는 거지.
그래야 fx가 무조건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부등식 문제라고. 그럼 최대 최소액이 뭐예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최대 최소 개념인 거라.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 아들의 아들인 거야. 손자. 그래서 부등식 활용은 뭐보다 크다 작다 그러면 그 함수의 최대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든지 그 함수의 최소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은 누굴까요? 셋째 아들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저기 두 번째 와이프 둘째 와이프 자식이라 첩에 그래서 그래도 아들 호적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속도거리의 활용입니다. 곤초가. 근처에 아 이거 뒤에.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비교만 잘해주면 되는데 원래 함수의 fx가 속도거리에서는 위치 xt 요거 미분한 걸 뭐라고 불러? fx를 미분한 거 f 프라임 t 그럼 xt 위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아니라 요거는 x 프라임 그지? 그게 속도 v 아 네. 지금 f하고 f 프라임 뭐냐면 fx에서 어떤 자리에서의 순간적인 변화 그러면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 속도 그 개념인 거기 때문에 fx가 위치고 f 프라임이 v다 이것만 연결을 잘해두면 속도 구하고 싶으면 미분하면 되는 거고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속도거리 문제의 둘째예요. 마지막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자세한 거. 3초 사세가 어떻게 마치 우리들과 같죠?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네. 변화율이란 단원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교과서에도 있고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 그냥 변화율은 우리가 말했듯이 순간 변화율 그게 미분계수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려면 자 이게 그 미분 활용이라고 하는 놈의 미분 활용이라고 하는 놈의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최대 최소부터 방정식 부등식까지 여기까지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극대극소 아예 뜻을 모르고 있을까봐 잠깐 얘기한 거고 아까 한 말 정도가 조금 이해가 된다면 바로 최대 최소 문제를 내가 풀어볼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하는 걸 보시고 잘 봤다가 이따가 문제 좀 풀어줘. 일단 캡처를 조금 하죠. 캡처를 하시고 근데 이게 캡처를 어떻게 하는겨?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찍어둘 친구들은 찍어두시고 나는 이제 지우려고 하는데 이 카메라에 가려가지고 해달라고? 내가 저기 카톡으로 저 단톡방에 보내면 돼요. 내가 정면에서 찍어서 찍어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잠깐 남겨놓고 최대 최소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능력이 갖춰지면 그래프 그리는 능력만 갖춰지면 이 밑으로는 끝이다. 대신 이 손자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그림 그려서 무조건 푼다고 하지 말고 그걸 최대 최소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다. 자, 이걸 지울게요 이제.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진도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 들은 사람들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오늘 못 들은 사람들은 조금 또 헷갈릴 거예요. 근데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얘를 보는 애들이 있어서 자 그럼 한번 내가 최대 최소 얘기를 잠깐 볼게. 유형 22로 가면 돼. 유형 21까지가 극대극소 얘기였어요.
유형 22부터가 최대 최소라고 돼 있어. 내가 이걸 안 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과연 되는지 확인. 먼저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나 시켜줄게. 그 문제를 풀면서. 824번 봐봐.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돼. 닫힌 구간 0, 2에서 딴 데는 쳐다도 보지 마. 0과 2만 잘라. 어떤 함수를 fx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차 함수에서도 그림을 그려야 여기서부터 잘랐을 때 최대 최소를 결정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그려봐라 이 얘기야. 자, 이제 나중 가면 더 빨리 그리겠지만 지금은 조금 원리 원칙대로 한번 그려볼게. 나중에는 너네들이 그래프 개혁은 알잖아. 3차 함수 익생인 거. 자, 그럼 먼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 먼저 f'x를 먼저 그려. 정석이야 이건. 나중에 다 똑같이 안 따라 써도 돼. 근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해. f'x 불러볼래요? 3x 마이너스 3. 자, 그렇죠. 그러면 3의 x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그게 일단 0이 되는 점을 찾아. 의미는 극대나 극소의 후보를 찾는 중.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라고. 뭐랑 뭐죠? 마이너스 1이랑 1이지. 여기 f'이 제로이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요 자리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체크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걸 갖다 그래프를 그리는 원칙적인 거는 증감표라는 걸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그때 급수할 때 이미 그려봤어 한번. 나중에 증감표를 학교 시험에서 그려라 하는 얘기가 없다면 일부러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보여주고 실전에는 이렇게 그린다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표를 그리는데 세 줄을 그려. 그냥 봐. 쓰지 않아도 돼. 이따 풀어도 충분해. 그리고 세 줄 안에 칸이 있을 때 여기가 x 위치를 표시하는 칸, 여기가 f'x의 부호를 표시하는 칸, 여기가 함수값을 표시하는 칸. 그리고 칸을 또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 기준으로 구분할 거야. 그 전체 x를 여기랑 여기를 잘리는 거지. 마치 수직선에서 이렇게 두 군데 자르듯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마이너스 1자리 점점점 1자리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이 먼저 제로가 되는 자리를 표시해. 어디야? 보면 어디야? f' 제로 되는 자리?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이거 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부호 표시할 거야. 1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양수. 곱하니까 양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는 0 같은 거가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지. 0 같은 거 넣어봐. 0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 넣어봐. 음수. 그러면 양수. 그리고 웬만히 특별한 그래프 아니면 다항함수 그래프는 음수, 양수, 양수가 거의 번갈아 나타나긴 해요. 웬만하면.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까 0이 돼도 왜 또 증가하는 데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표시해. 이제 마지막 f'이 양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는 어떤 의미?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나. f'의 의미인 거는 감소.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표시해놔.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 자, 마지막으로 함수값 표시하는 거야. f-1이 얼마인가 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f-1은 여기다 집어넣고 써야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7이죠? 그 다음에 1인 자리 함수값도 조사해.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5 3 3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면 그 의미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항함수니까 아주 매끈하게 연결할 거예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자리고요. 여기가 f' 제로가 되는 여기가 1인 거지. 그래서 극대가 바로 요 자리가 된다는 게 보이죠? 1인 자리가 극소인 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극대 보이니? 네. 이렇게 된 거 보고 극소도 보이니? 네, 그래요. 자, 그리고 1인 자리 함수값이 얼마야? 7인 거야. 그 다음에 1인 자리가 3. 여기 3인 거죠. 자, 이제 자를게. 왜? 이건 전체 그림이고
최대치수 문제는 요 부분만 자르면 돼. 0 잘라볼게. 0. 그럼 0은 어디쯤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럼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5. 그럼 2는 어디쯤 잘리겠어? 여기쯤 잘리겠지? 네. 네.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다른 데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 그림만 쳐다봤을 때 싹싹싹싹 이거 없는 거야. 왜냐면 전체 그리라는 얘기 아니니까. 이게 최대치수야. 자, 제일 높은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아? 2인 자리. 그러니까 F2가 최대값. 그럼 이 집어는 그냥 계산하는 거야. 8 빼기 6 더하기 5. 그 다음 제일 낮은 데도 보여요? X 얼마인 데가 제일 낮아요? 1인 데가 제일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F1이 최소값.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5. 아, 구해놨죠? 3.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끝. 자, 이게 정석으로 다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시험 시간에 매번 다 이렇게 풀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래프 극대할 때 여러분 배운 거야. 3차 함수는 아예 극대값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극대극소 둘 다 같거나 하는 그래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극대극소가 없는 그림. 아예 있으면 두 개 다 있는 그림. 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F'이 0이 되는 자리가 이미 두 군데 나오면 아 이거 이렇게 생겼네. 이거 안 하고 바로 이걸 그린다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0이네. 아니 1이네. 그럼 0부터 2까지 잘라봐야지 하면서 0 자르고 2 잘라서 이렇게 그려온 다음에 그게 최대고 여기가 최소구만. 그럼 다 바로 쓰면 되죠. 그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거야. 그래프 개혁만 이해한다면.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따라서 그리는 게 이제 연습하는 동안 초보들이 이제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미분 하는 애들은 다 그냥 직접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그럼 내가 조금 극대극소 개념을 사용해서 한 문제 더 풀어줄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미리 조금 해두셔야 돼 나중에. 응? 뭐 누가 틀어놨어? 저요. 아 그래서? 너 덥지 좀? 여기가 좀 좋고요. 아 오늘이 조금 후덥지근한 날씨?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한 문제 더 보여주는데 어려운 거 보여줄게요. 828. 828이 하면 빨리 와. 빨리. 자, 그러면 y는 fx의 도함수 그림이 그려져 있대. 자, 이제 이게 왜 어려운지 얘기해 줄게요. 이제 의미까지 이해를 하란 얘기야. 얘가 이거야. 그럼 아까 생각해 볼까? 3차 함수가 있었어.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나오냐? 2차 함수 나오지. 그럼 아까 미분한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이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고 그 앞에는 플러스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니까 극대.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극소 이렇게 읽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f'이 이렇게 그려진 거는 원래 f는 3차 그림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증가. 갑자기 헷갈린 사람 있어. 감수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건 f' 그림이라고. x축보다 위는 그러니까 f' 그림은 딱 하나만 보면 돼. 얘보다 위야 아래야 즉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것만 따지면 돼. 0 되는 자리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증가 잠시 멈춤.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소. 그러다 다시 여기서부터는 증가 이렇게 읽는 거야. F' 읽을 때.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이고 3입니다. 자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최대값 fx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니네 생각해봐.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니까 여기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어디쯤 있는겨? 이쯤 있겠죠? 맞아? 그럼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라고. 자 그럼 노란 그림 보고 최대값 어디 있어? 1. 그럼 최대값을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네. 그럼 답 있지? 네 그거야 그냥.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전체 그림 중에 일부분 범위가 정해졌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을 찾는 거다. 이게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 극대극소의 첫째 아들입니다. 자, 뭐 치환을 이용한 건 일단 빼시고 반대로 물어볼게. 좀 어려운 걸로 직접 해볼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올 만한 거니까. 840번 하나 보여줄게요. 자, 840번 문제를 풀어볼게. 보민아 눈 뜨고. 닫힌 구간 1부터 4에서만 그림을 나중에 표시하세요. fx가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입니다. 여기에 최대값이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더하면 20 나와. 자, 그러면 a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미분을 하시고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여기에 0이 되는 자리 극대극소 후보를 찾읍시다요. 그러면 3하고 x를 묶으니까 x 빼기 2. 그럼 여기에 0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가 있는 거야? 0하고 2죠. 그러면 극대극소가 다 있는 그림 맞지? 두 개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그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 여기가 2. 이렇게 일단 극대극소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4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1은 여기쯤 있을 것이고 4는 여기쯤 있겠지. 그럼 파란 걸 할게. 내가 원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최대값 라지 m은 어디서 생기겠나? F4를 말하는 거지. 최소값도 보여요? 위치가? 저건 이제 없는 거니까. 어디? 2인 자리가 최소지. 그러니까 F2가 최소인 거야. 따라서 이 조건대로 하면 F4하고 F2를 더하면 20 나와. 그럼 볼 수 있지. 이제 4 집어넣고 쓰면 64 빼기 4 집어넣으면 48 플러스 A 더하기 F2는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그럼 A 두 개 2A하고 여기 플러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12 요만큼이 최대치에서 더한 거고 그게 20 이렇게 됐으니까 2A는 8 그럼 A는 4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역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극대극소가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 가서 실전할 때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해서 내신 시험 볼 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1대2 막 이런 비율 같은 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써보시고 그걸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이제 빨라지게 되니까. 자, 이게 840번 문제. 괜찮아? 그러면 하나 더 할까? 이번에 좀 어려운 걸로 할까요? 845? 자, 845. 이제 니네가 좀 생각을 해봐. 닫힌 구간 0과 2에서만 봐. 성도야 눈 떠. 그러다 다친다. 닫힌 구간 0과 2에서 fx가 3ax 4제곱 빼기 4ax 세제곱 더하기 b.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 30 나오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대. 네, 그러면 a는 양수 2고요. a하고 2. m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4차 함수라서 해주는 거 이거. 혹시 너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림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는 사람? 오! 좋아요. 제일 유명한 건 이런 그림이야. 근데 이거는 극대극소가 3개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극대극소가 딱 하나만 있는 그림도 있어. 이런 그림도 4차 함수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건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한 군데 뿐이거나 또는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두 군데긴 한데 하나가 중근. 앞뒤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극대극소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극대극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요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의 그래프는 요거 아니면 요거가 돼요. 요 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모르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0과 1을 자르고 자, 요거 일단 미분해 볼게요. f 프라임 x 한번 불러볼까? 12 a x 세제곱 마이너스 12a x 제곱 요거는 죽었고 자 요거 그러면 묶을 수 있는 거 한번 묶어볼까? 12a하고 x 제곱하고 그 다음 남는 거는 x 하나 남고 1 남고 자 여기서 일단 그럼 x가 1인 자리는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 극대극소 위치가 맞아요. 그럼 얘도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려면 x 대신 0 집어넣으면 맞지? 그러니까 f 프라임 제로가 0이긴 한데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부호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극소 자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는 근이고 하나가 중근이면 얘 생각하라. 하나가 근이고 하나가 허근 나오면 요 그림 생각합니다. 하나가 실근, 하나가 허근이면 요거. 하나가 실근이고 하나가 중근이면 요거. 여기가 요렇게 인수분해돼서 서로 다른 세실근 개념이면 요거. 구분 되겠어? 그러니까 응? 허그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자리가 한 군데 있고 네. 여기에 그러면 2차식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자리가 없는 거야. 계속 증가해서. 여기는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자리가 딱 한 군데 또 생기긴 하죠. 극대극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근. 여기가 허근 개념이면 이렇게. 근이 여기 인수분해가 또 아까처럼 3개로 되면 이거. 이렇게 놓고서 이제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의 개형이 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 자리가 얼마인지 알겠니? 1인 자리죠? 안 바뀌는 곳이 0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 바뀌었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확한 그림은 0 되는 거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0 이런 그림이라서 마치 이차함수인데 좀 구부러졌다고 생각해도 돼. 자 이제 구간 봐봐. 다 나왔잖아.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거든. 그럼 0 여기서부터 2는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거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다. 최소값은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네. 근데 최대값이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 여기가 더 큰지 여기가 더 큰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적어. 양쪽. 그러니까 최대값은 극대값하고 양쪽 함수값만 체크하면 돼. 최소값은 양쪽 함수값하고 극소값 위치만 판단해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0일 때는 얼마 나와요? x가 0이면 b 나오죠. 그다음 x가 2 들어가면 2 들어가면 16에 48a 2 들어가면 84 32a 플러스 b 그러니까 16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지. b하고 16a 더하기 b하고 누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니?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돼? A가 양수. 그거야. a가 양수니까. 잘했어. 아 그럼 여기가 더 크네. 사실 4점 줄어서 쭉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 m 즉 최대값은 f2가 되는 거라서 아까 2 대입한 게 16a 더하기 b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인 자리니까 f1 자리예요. 1 집어넣으면 3a 빼기 4a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자, 요게 30 요게 마이너스 4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끝. 뭐 하면 끝이지. 자, 그래서 최대 최소라는 건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 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만 개형을 그릴 줄 알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어디가 제일 높은지 낮은지 아까처럼 불확신 경우라면 대입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 번만 더 기억해봐. 최대값 찾을 때는 양쪽 끝에 구간 끝에 있는 함수값하고
극대 중에서 찾으면 확실해. 최소값은 양쪽 함수값하고 극소 위치 중에서. 야, 극대가 크냐 극소가 크냐. 그러니까 최대값 찾을 때는 극소는 안 따져도 된다니까. 대신 함수값은 양쪽 끝에 구간 끝에 이 자리는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유형 26, 27, 28, 29 얘가 그냥 또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도형이나 그래프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뭐랑 똑같으냐? 우리 예전에 극한 활용할 때 그래프나 또는 도형에서 그 뭐 t에 관한 식 하나를 찾아냈지. 여기 똑같아요. 그 식을 찾으면 그게 함수야. 식 찾아서 함수식이 생기면 그거의 최대 최소 찾는 건 얘랑 동일하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로 한 문제만 이번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전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26, 27, 28, 29 이렇게 쭉 보시고 한 문제만 나한테 선생님 이런 문제인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한 문제 풀어줘봐요. 해봐. 26, 27, 28, 29 일단 먼저 얘기해주면 유형 27에 850, 51처럼 그런 문제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형 28에서는 857, 858, 860, 861 요 네 문제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만고만함. 자, 하나만 그럼 나한테 뭐 엄청 어려운 거 안 내도 돼. 그냥 기본기 문제로 위주로 물어봐봐. 그걸 먼저 풀고 그냥 최대 최소 활용이 이거네요. 아까랑 똑같네요. 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861. 861 이게 제일 어렵죠. 교과서 나왔는 혹시 비상교과서 쓰는 학교라면 이 문제는 연습 문제 들어있을 것이고 신사고와 미래에는 또 다르게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내가 풀어준다고 생각할게. 861 나와 있는 문제 중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 식만 쓰면 되는데 얘는 도형을 해석해야 돼서 지금 모든 모서리가 6인 사각뿔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생겼대요. 너무 잘 그린다. 자, 요 안에 직육면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육면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요쪽에 요렇게 나와서 요 앞으로 이렇게 붙고 저 뒤로도 이렇게 가서 요쪽 옆면으로 이렇게 붙고 이런 거야. 그게 세로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직육면체가 사실은 높이를 낮게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높게 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직육면체가 이제 길어지거나 넓적해질 텐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생기는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요. 그 중에 제일 부피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 한 변 길이는 얼마냐면 6입니다요. 그럼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연결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딱 여기 떨어져야 되니까. 뭐 기하 공간도형 들어간 사람들은 다 알겠죠. 저기 뭐야? 자, 이제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건데 왜 어렵다고 하냐면 이제 어차피 직육면체 부피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정사각뿔이라서 이 밑면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정사각형이지. 그러면 이거 위에서 쳐다보면 어떤 그림으로 보이는지 알겠냐? 이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쳐다봤어. 그럼 모서리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 알겠어? 네.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파란 이 육면체가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붙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얘도 정사각형이야. 이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이해돼요? 높이만 이제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원래대로 하면 여기 밑면 한 변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높이만 어떻게든지 식을 쓰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x에 대한 몇 차 나오겠어? 3차. 그러니까 3차 함수 최대값 구하기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x를 잡으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점선도 이렇게 해서 요 점이 이제 요대로 뚫고 요로 지나간 것까지.
그러면 요 길이를 한번 x로 잡아볼게요. 요 길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로 표시되는지 알겠니? 마치 이런 거야.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대각선이 있어.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야? 2루트이지.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루트 2가 되지. 자, 거꾸로 물어볼게. 여기가 루트 2야.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직각이등변이니까 이거에 루트 2배. 1대1대 루트 2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x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x 루트 2. 그죠? 루트 2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정사각뿔의 특징을 보여줄게. 지금 요 길이가 얼마요? 여기 6이니까 이 전체가 얼마야? 아 모르겠네. 육이야. 그럼 이 길이 대각선 길이. 사실 이게 한 변의 길이가 6짜리 정사각형이다라고 말을 해줬어. 그럼 6루트이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요? 3루트이지. 요 길이가 얼마요? 6이지. 그럼 여기 내가 하얗게 그리는 삼각형을 봐봐. 직각 이등변 맞지? 네. 여기가 36에서 18 빼니까 이게 18일 거 아니야. 아,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요 도형이 1대 1대 루트 2짜리 그거랑 똑같이 생긴 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3루트이면 여기가 얼마라고? 3루트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가 x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x죠? 여기가 여기 여기 파란 거 잘라내면 이 피라미드 큰 건데 요 위에 요 파란색 가지고 위쪽이 또 똑같은 피라미드 모양 아니야. 이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얼마 여기가? x지. 아까 전체 길이가 얼마였는데? 3루트 2. 그러면 이게 얼마고? 3루트 2 마이너스 x. 그럼 다 됐잖아 이제. 어디가? 따라서 이 육면체 부피는 vx라고 쓸게. 부피니까 v 맞지? 부피. 네? 유식한 말로 볼륨. 그러면 v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부피 아니야? 네. 그럼 요 길이가 아까 루트 2x. 여기도 루트 2x. 그다음 높이가 얼마? 3루트 2 빼기 x. 여기 얼마죠? 2x 제곱. 따라서 이렇게 여기 먼저 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6 루트 2 x 제곱. 요게 바로 부피의 식이 된 거지. 맞아요? 자, 근데 x는 일단 양수, 길이니까 양수고 얘보다 풀 수 있나?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 없어도 사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제한 범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 이거 v 미분했지. 빨리 할게. 신으셔 줄게. 마이너스 6 x 제곱에 12 루트 2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하고 x 하나 묶었어. 그럼 여기는 x 하나 남고 빼기 여기는 6이 나갔으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3차인데 미분해서 x 값이 2개 나왔으니까 최고참 계수가 음수이므로 그림이 요렇게 생긴 거 맞죠? 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고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른 거냐면 0부터 3 루트 2까지 이렇게 자른 거죠?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는지 보이니 이제? 네. 2 루트 2 자리야. 그죠? 2 루트 2 자리. 따라서 최대값은 v 요식에다가 2 루트 2 대입한 게 답이 되어서 여기 2 루트 2 대입하면 4 여기 2 루트 2 대입하면 4 여기 2 루트 2 대입하면 루트 2 해서 16 루트 2가 이 안에 생기는 직육면체의 최대 부피가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음흠. 아까 위에서 보면은 저 안에 있는 사각이 정사각형 그건데 그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밑에가 무슨 도형이야? 정사각 그럼 여기서 올라간 것도 예쁘게 다 똑같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모여지게 올라간 거지. 네.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밑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요 꼭대기 점이 눈으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요 자리로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냥 보이는 거라고. 모서리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너 기아 마스터 아니야? 아니요 저 기억.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은 여기로 보이는 겨.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보이는 겨. 요 모서리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요 모서리. 위에서 쳐다보면 요 손으로 보이겠지? 네. 요 모서리는 똑같이 이렇게 보이겠지? 네.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모서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4개 내려간 거야.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 옆면에 딱 달라붙게 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더 그려지겠냐?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대신 이제 위아래로 길쭉한 거 이것 때문에 직육면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루트 2 이렇게요. 자, 요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 그나마? 활용 중에 좀 어려워하는 문제. 오케이.